일반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한 1세대는 정말 힘든 일에 종사를 합니다. 고려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낯선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직업이 아닌 이상은 소위 말해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처음에 하는 직업이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꾸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이민 사회의 1세대, 정착을 한 1세대는 정말 힘든 어떤 육체 노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세대는 집단 농장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손이 부럽게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이러한 성공적인 정착을 만들면 2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할 것 없이 이민을 가게 되면 1세대는 아주 힘든 일들을 하면서 자녀 2세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이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2세대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고려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정말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또 고려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집단 농장 때문에 또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을 스탈린이 인정했기 때문에 고려인이 아주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937년도 정말 가축처럼 우리를 끌고 왔던, 중앙아시아로 끌고 왔던 그 강제주를 결정했던 장본인이 스탈린이었고 또 중앙아시아에 와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박해를 가했고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고려인이었고 스탈린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다면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건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당시에 고려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탈린이 죽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자, 그것은 자신들이 떳떳한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과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탈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어떤 과오들, 잘못된 정책들을 갖다가 나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주를 당했던 고려인들한테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가 정착을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고려인들이 다른 공화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한 고려인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소련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고 하는, 입학한다고 하는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학업을 위해서 모스크바로 이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려인은 원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이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그 어렵다고 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또 이주를 또 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박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혁명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고려인 분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집단 농장에 살았는데 이분이 정말 그 당시 소련에서 엘리트들만 간다고 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스크바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집단 농장 내에 집단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루스초프는 이제 당신들은 떳떳한 소비에트 시민이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얼마나 이 고려인 사회가 달라졌겠습니까? 정말 강제이주 1세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집단 농장의 잉여 생산물 제도가 단기간에 고려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바탕이 되었다면 소비에트의 무상교육 제도가 또 우리 고려인들이 훨씬 더 이 소련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또 다른 기능을 한 것입니다. 자, 교육을 받는데 돈이 필요 없다. 무상교육이다. 이건 정말 고려인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겁니다. 교육에 정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너가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상교육 제도가 소련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츠초프가 집권한 이후에 고려인의 2단계 정착은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력만 키우면 어디를 가서든 학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주 1세대들의 지원 속에 고려인 자녀들은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세대들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집단 농장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근면과 인내를 옆에서 배우면서 자란 그들이기에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무상교육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고려인들이 어쨌든 교육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진짜 무상교육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또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소련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 각 민족들의 인구수 대비 이 고학력, 전문직 배출된 민족을 보면은 거의 고려인이 1, 2등을 다툽니다. 저도 이제 학회에서 이제 고려인 학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정말 모스크바 국립대 출신도 계시고 또 우즈베키스탄 내에 또 아주 좋은 대학을 또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벡 학자들,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학자들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전문직으로 진출하면서 고려인 사회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직 가운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사, 또 법률가, 그 다음에 정치인, 또 교사, 공무원 이러한 이제 부류의 이제 고려인들 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이 고려인 사회는 소련에서 다른 민족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고려인들은 김병화와 같이 피땀으로 정착 기반을 만든 1세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자신들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소련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우리 이민이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르초프 집권 이후에 고려인 사회는 낯선 땅 소련에서 안정기를 찾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스탈린 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집단 농장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정착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후르초프 이후에 2세대들이 전문직으로 진출하면서 고려인 사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 농장은 고려인이 소련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데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집단 농장이 생산한 그 수확량은 전 소련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고려인 집단 농장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많은 기사들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고려인하면 집단 농장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병화 집단 농장이 대표적인 고려인 집단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병화의 지도력과 조합원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러한 업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이 조합원들이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화의 리더십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추진력은 조합원들의 팔로우십을 만들어내었고 집단 농장의 발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병화뿐만 아니라 그 집단 농장의 조합원들도 사회주의 노동영웅 훈장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인 집단 농장의 발전은 사회주의 노동 영웅을 배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련 전체 각 민족당 인구 대비 고려인은 사회주의 노동 영웅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브루쇼프가 집권한 후에 고려인은 소련의 정말 당당한 시민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